3800제 부사 페이지는 224페이지 부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형용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는 일단 기본적인 게 명사를 수식한다. 뭐 짧은 단어일 경우는 앞이라고 얘기했고 긴 단어로 얘기할 때는 뒤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형용사 속성 중에서는 분사도 여기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어 역할인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이 있고 목적격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해요? 받침 니은이나 아니면 리을로 들어가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이제 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사는 형용사하고는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바라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준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누구누구를 꾸며주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분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moved라는 단어가 지금 움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움직여요?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동사의 어떤 역할을 뭔가 좀 자세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 수식 같은 경우에는 용감한 남자래요. 용감한 남자인데 베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짜 용감한 남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약간 조금 속어 중에 뭐 있잖아요. 겁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정말 진짜 겁나 용감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는요. 자, 요것도 볼게요. 그녀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hard란 단어가 부사로 쓰였는데 really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열심이란 말을 좀 더 강조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그 주어진 품사들을 뭔가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신다면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문장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부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의 아들은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통과했는데 상황상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뭐 마땅히 뭐를 해야 되는 뭐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은 뭐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뭐 학교 시험에서 뭐 기준 점수를 뭐 넘었거나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준 점수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못 넘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지만은 운이 좋게도 통과했다 이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말인데요. 다르게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이 시험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 이제 직업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뭐 반대가 심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디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정호가 연기를 하고 싶어서 또는 뭐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아이돌 지망생으로 해서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옛날 친구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 나왔는데 집에서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를 하시는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럭킬리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이런 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예요.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다른 얘기지만은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나는 5만 원을 받았어요. 곧 이제 설날 다가오죠. 세뱃돈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운이 좋게도라고 하는 럭킬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친척들 이제 모이는 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친척들이 이제 많이 안 올 것 같아. 뭐 모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을 것 같아. 아 나 그럼 세뱃돈 못 받나 봐. 에이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랬는데 누가 친척이 오셔가지고 5만 원 준 거야. 그럼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이 좋게도가 아니라 불행하게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불행하게도라고 딱 넣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나 이제 중3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세뱃돈 좀 더 많이 받겠지. 이번에는 한 20만 원 정도 받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부 다 그날 친척이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고 어이 겨우 오신 분이 뭐 의외 해가지고 합쳐갖고 5만 원 받은 거야. 에이씨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기대했는데 에이씨 5만 원밖에 못 받았어. 똑같은 5만 원을 받았는데 하나는 불행하게도 하나는 운이 좋게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문장의 흐름 또는 이 문장 앞과 이 문장 뒤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씩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특히 이런 예문들을 보여줄 때 그 예문에 대한 상황 또는 뭐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의도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은 파악을 하시는 게 조금 이제 문법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독해를 할 때에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재 파악을 하는 어떤 독해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ly가 들어갑니다. 물론 ly 앞에는 형용사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단어에 ly가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말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명사가 들어가서 ly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친구라는 friend를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ly가 넣게 되면은 friendly가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친근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love에다가 ly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lovel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사랑스러운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물론 이거는 뭐 좀 약간 그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man이라는 남자에다가 ly가 들어가. 그러면 이거는 남자다움 또는 남성스러운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time에다가 ly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시간에 맞는 이란 뜻이라서 시기에 적절한 적어 놓으세요. 시기에 적절한 이런 뜻의 종류로도 쓰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cost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ly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비용이 드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준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ly를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i로 바꾸고 ly를 쓴다 하는 거 요런 거는 기본 구조로 봐주시면 돼요.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게 있었죠?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y를 i로 바꾸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3인칭 단수 동사나 아니면은 명사의 복수형 이런 것들을 쓸 때 s나 es 넣을 때 y를 i로 고치고 es 가장 대표적인 게 study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동사 과거형을 쓸 때 동사 과거형을 쓸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비교급이나 아니면은 최상급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만약에 자음 더하기 y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y를 i로 고치고 es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총합의 과정에서 약간 중3 티각에 내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것들 전체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Practice 1. 그러면 다음 우리말 해석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부사를 주어진 문장에서 찾아 바르게 써보시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1번에 The house was newly painted 했으니까 새로라고 나와있죠. 그럼 새롭게니까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newly. 요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The girl likes Chris so much 합니다. 그 소녀는 크리스를 아주 많이 좋아한다. 많이는 지금 여기 much가 있어. 그럼 아주 하는 말이 지금 so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so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the pianist. 자, 그 피아니스트는
곡을 아름답게 연주했다. 우리나라 말에 아름답게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를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beautifully를 써주면 되겠죠. 요건 따로 안 쓸게요. 여러분들 직접 쓰시기 바랍니다. beautifully. 뭐 철자 그대로 쓰는 건데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4번. 갑자기 개가 시끄럽게 짖기 시작했다. 했으니까 갑자기의 밑줄 꺼져 있죠. 그러면 요거는 suddenly. sudden 이렇게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끝냈습니다. 그녀의 숙제를 정말로 빠르게. 자, 밑줄은 지금 정말이란 말에만 밑줄이 꺼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reall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진 is a very kind teacher 그랬어요. 현진이는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래요. 그러면 매우라는 말이 들어갔고 친절하니 kind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뭘 하면 돼요? very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usually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합니다. 나는 보통 친구들과 농구를 한다. 그럼 나는 친구들과 농구를 한다는데 누가 지금 부사로 들어가요? usually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usually. 자, 그 다음에 8번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들은 worked hard 합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럼 열심히니까 여기는 hard를 쓰는 게 맞지만 여기서 부사는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surprisingly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9번 나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주의 깊게라는 말에 밑줄이 꺼져 있으므로 주의 깊게만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carefull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uckily 운이 좋게도 나는 그 경기를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운 좋게도 했으니까 요거는 luckily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사 단어 한 개 더 있죠. 뭐 있습니까? easily 하는 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도 부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형을 쓰시오 하면서 또 온갖 쓰기 연습들이 쭉 동원이 됩니다. 자, ly는요 약간 좀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끝에 e가 발음이 안 난다고 해서 얘를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y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nice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옳지, nicely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2번에 beautiful은 아까 나왔죠? beautifully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happy는 자음 더하기 y니까 y를 i로 고치고 ly. 그 다음에 clear도 깨끗하게 명백하게니까 clearly 이렇게 하면 되고 different도 마찬가지 differently.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친절하게 다 써주는 거는 니네도 다 써라 이런 얘기야. 마음 같아서 그냥 이래 끊고 ly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kindl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reful 같은 경우도 쌤 L이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carefully 이렇게 해주고요. heavy는 지금 여기 자음이 들어갔으니까 heavily y를 i로 고치고 ly. 그 다음 9번의 usual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usually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 real도 L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L을 같이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quickly니까 quick에다가 그냥 ly를 붙이면 되겠고요. 12번은 기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기쁘게 하게 되면 gladly 이렇게 해주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음 더하기 y니까 luckily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14번은 surprisingly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pretty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pretty라고 하는 단어는 예쁜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갖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pretty가 맞는데 저 pretty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꽤 매우라는 뜻의 부사로도 혼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trong은 strongl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17번 dangerous도 마찬가지 dangerously 위험하게. 이거 발음하실 때 단거러스 하지 마세요. 괜히 단거 땡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noisil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요? 철자가 noisily 그렇죠. 아유 깜짝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19번의 loud는 시끄러운이니까 loudly 그래서 ly를 넣어주면 되겠죠.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지운다고.
그 다음 20번은 자음 더하기 y니까 y를 i로 고치고 ly 그래서 easily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21번도 마찬가지 new에다가 ly를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새롭게 그래서 newly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22번도 regular 하는 말은 규칙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gularl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의 slow 같은 경우는 이게 slow는 보통 이게 느리게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내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교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sad도 슬프게 sadly 그 다음 brave 같은 경우도 bravel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bravely 자, 그 다음에 great도 훌륭하게, 잘, 매우 하게 되면 greatly 이렇게 하면 되겠고 special 같은 경우도 L이 있지만은 그래도 speciall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용하게 할 때는 quietly, quiet는 조용한입니다. 그 다음에 similar, 마찬가지로라고 얘기하려면은 similarl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30번은 심각하게, 끔찍하게, badly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랙티스 3으로 가면은 보기와 같이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웬만한 답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부사가 답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아닌 것도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자는 그 소식에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행복하지 않았다 했어요. 행복하게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았다라 그랬어. 얘는 지금 이 feel이라는 동사 때문에 답은 happy가 맞는 겁니다. 요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지난번에 그 형용사 하면서 요렇게 감각동사가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이 책 제일 앞에. 그래서 이런 feel 다음에는 반드시 형용사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였으므로 요거는 정답이 happy가 맞는 거고 2번 나는 대개 학교에 걸어간다. 대개 하는 말도 부사죠. 나는 학교에 걸어간다만 해도 되는데 대개는 말 그대로 보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usually가 맞고요. 그 다음 그녀의 음식은 아주 맛있었대요. 아주 맛있었대. 아주 맛있었대. 그런데 이거는 그녀의 음식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요 taste도 마찬가지 감각동사 feel과 같은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great가 되는 거죠. 나는 너의 파티를 정말로 즐겼어. 나는 즐겼어. 너의 파티를. I가 주어.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부사밖에 없는 겁니다. really. 요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쉽지 않을 거야 했는데 자, 이번엔 보니까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 뒤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다, 형용사 하다, 쉽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easy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그 선생님은 갑자기 나타나다. 갑자기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suddenly. 그 다음 지하철은 안전한 그리고 빠르다 했는데 비동사의 fast가 합쳐지면 빠르다가 돼요. 그럼 이게 형용사 하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앞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 safe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차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다. 놀랍게란 말을 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놀랍게니까 당연히 부사가 되죠. 그 다음 이것은 중요한 정보이다. 이번에 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중요한 정보이다. 이렇게 받침니은 들어갔죠. 그럼 이것도 형용사 얘기하는 거니까 important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 10번 그는 문을 조용히 열었다. 조용히. 그러면 이거는 부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quiet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규칙형과 불규칙형 규칙형의 부사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게 형용사가 들어가고 어떤 게 부사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 그러니까 명사를 앞뒤서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받침 니은으로 해석되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형용사 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2 가볼게요. 별표치입니다.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자 요거를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느냐 하면은 일단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하는 거는 단어 철자가 똑같은 건데 어떨 경우는 저게 형용사 뜻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게 부사의 뜻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뭐를 파악하시냐 하면은 동사를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명사가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형용사가 답인데 동사를 파악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만약에 보세요. 단순하게 비동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am, are, is 또는 was, were 요런 놈들이 뒤 앞에 바로 붙거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뭐 feel, look, 뭐 taste 뭐 아니면은 또 뭐 있죠? 뭐 smell 또는 뭐 sound 뭐 이런 계통의 동사가 만약에 앞에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답들이 형용사 답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게 아니라 그 외에 그냥 뭔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라면은 웬만하면 부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I was late for school this morning 했어요. I was late. 나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늦은 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late는 앞에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로 취급을 하는 건데 She got up late this morning. 그녀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야. 보통 우리가 got up, 즉 동사 원형으로 get up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동작. 아시겠죠? 이 wake up은 누워있다가 눈만 뻑 하고 뜨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get up은 해가지고 확 일어나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서 late는 늦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early. 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데 자, 여기는 지금 보세요. 더가 있고 명사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형용사 자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 또는 이른 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밑에 것도 보세요. 또 get up 나왔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또 일찍 일어났다. 동작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려운이란 말하고 열심히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hard는 하나 더 쓸게요. 형용사는 단단한이란 말도 있습니다. 단단한. 그리고 열심히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힘들게 요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열심히 요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세요. English is hard for me 했는데 hard 앞에 비동사 있죠. 아까 비동사 들어가면 뒤에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처럼 많이 된다고 그랬고 I'm working hard인데 쌤 여기 비동사 있는데요. 이는 비동사를 보는 게 아니고 뒤에 work를 봐야 돼. 나는 일하고 있다. 어떻게 열심히 하죠. 나는 일하고 있다. 어려운 하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hard working이라고 해야 되지. 왜? 형용사 만약에 이게 명사가 된다 치면은 hard가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짧은 단어 한 단어는 앞에서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의 것도 잘 보세요. fast 빠른 빨리. 그 다음에 long 긴 길게. 그 다음에 low 낮은 낮게. 그 다음에 high 별표입니다. high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높은 높게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 쌤이 조금 이 책에는 지금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그거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조심해야 될 두 단어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아까 hard 있죠. hard하고 high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hard하고 high는 둘 다 형용사 부사로서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자는 같은데. 그런데 여기 ly가 들어가고 여기 ly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뜻이 살짝 좀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hardly는 거의 뭐뭐 않게.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 하는 그런 표시로 가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빈도부사에서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빈도부사. 빈도부사에서 여기 한 번씩 나오는데 빈도부사에 지금 이 표현이 지금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이 중학교 1학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highly는 뜻이 뭐냐면 매우. 하나 적어놔라 이거. highly는 매우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점. 그래서 나중에 요 단어들은 특히 이 hardly 같은 경우는 나중에 3학년 문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도치 구문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도치락 하는 거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긍정문이던 놈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 예를 들어 he is a doctor, is he a doctor?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는 건데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이런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는 자리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practice 4를 한번 바로 내려가 볼게요. practice 4.
자, 보기에 A와 같으면 A를, B와 같으면 B라고 표시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번은 보니까 I'm late again 이라고 그랬어요. I'm late. 자, late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가 있죠? 그럼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fast food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fast food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명사가 내가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1번의 위에 거는 당연히 A에 해당되는 거고 밑에 거는 B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이거 뭐 AA 있고 BB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는 A면 하나는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the hospital opens early 합니다. 자, 그 병원은 일찍이 문을 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it is too early 했어요. 얘 무시하시고 앞에 비동사 보세요. 너 지금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 이른 상태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A, 요 위에 거는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긴 선이 있다. 긴 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A, 이거는 B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그 학생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를 했다. 열심히. 어렵다. 비동사 hard 나왔죠? 그럼 이건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얘는 A, 얘는 B.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는 그것들을 낮은 가격에 팔았다. 낮은 가격에 팔았다. 그럼 요거는 형용사고요. 그 새는 높이 날고 있었다. 아니, 낮게 날고 있었다. 그럼 낮게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B,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often drives fast. 그는 종종 빨리 운전한다. 나는 빠른 달리기 선수이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밑에 거는 A고 위에 거는 B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bottle of milk comes daily 합니다. 자, 우유 한 병이 daily 하면 매일 이런 얘기요. 매일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일 온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it's a daily paper 하기 때문에 보통 daily paper가 여기서 paper가 뭐냐면 신문이거든요. 신문. 그러면은 하루에 오는 신문이니까 보통 일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루에 간지가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위에 거는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I have a high fever. 나는 높은 열을 가지고 있다. 높은 열, 열이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는 A. 그 다음에 그 열은 높게 날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빈도부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는 잠깐만 끄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빈도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빈도, 즉 횟수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횟수라고 하는 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뒀을 때 이게 만약에 일주일이다 아니면은 뭐 한 달이다 이거를 기준으로 두고 어느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빈번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걸 기준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을.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어를 보면은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대개, often은 자주 종종, sometimes는 때때로, never는 결코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쌤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내가 잠깐 왜 hardly 요거 얘기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때때로하고 never 사이에 거의 안 하는 이런 것도 한 번씩 빈도부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hardly, scarcely, seldom, 그 다음에 barely, 그 다음에 rarely, little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자, 일주일에 짬뽕을 몇 번 먹느냐 했을 때 always는 맨날 첫날 먹는 거고요. usually는 한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다섯 번 뭐 이렇게 먹는 거고 often 같은 경우는 한 세네 번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sometimes는 때때로니까 한 두어 번 정도 먹는다 치면은 이 hardly 같은 경우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꼴이겠죠. 네 번은 아예 안 먹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항상, 요거는 대개, 요거는 자주 종종, 요거는 때때로, 요거는 안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적용할 때는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했으니까 어느 빈도부사를 집어넣어야 되냐 그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단어 뜻만 일단 잘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라서요. 이거는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바로 가볼게요. 폴은 절대로 아침을 먹지 않는데, 그럼 절대로 안 먹는다 했으니까 아예 안 먹는 거겠지. 그럼 이거는 never. 물은 항상 그 형태가 변한다. 항상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always. 나는 종종 영화관에 간다. 종종 자주. 뭐 하면 돼요? often. 이러면 됩니다. 아, 여기서 잠깐 조심하셔야 될 거. 빈도부사가 여기 중간에 들었다 갔다고 해서 동사 단어가 바뀌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게 조동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동사 can, may, will 이런 것들은 뒤에 동사 원형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건데 빈도부사가 동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4번 나는 네 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했으니까 요거는 never. 제니는 대개 하루에 5번의 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usually.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자주 전화한다. often. 그 다음 나는 때때로 꽃을 산다 했으니까 때때로 하면 뭡니까? sometimes 이런 얘기입니다. sometimes. sometimes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sometimes인데 요게 다른 표현으로 뭐도 있냐면 하나 적으세요. from time to time. 이것도 때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할 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헬렌은 항상 여기에 있니? 항상 always. 그녀는 되게 매우 신중하다. usuall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또 뭐 있습니까? 이곳에는 때때로 비가 내린대. 때때로 뭐 하면 됩니까? sometimes. 안 쓸게요.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나를 돕는데. 항상 always. 나는 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럼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never. 그는 보통 주말에 영화를 본다. 보통, usually. 다시 말씀드리지만 빈도부사는 동사랑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동사 원형 바꿀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때때로 밤에 우유를 마신다. sometime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더 있습니까? 더 없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빈도부사의 위치를 이제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설명을 지금 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 얘네 뒤에 반드시 들어가고요.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현재 완료를 배웠었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 나오는 have는 그러면 일반 동사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현재 완료에서 나오는 have는 또는 has는 무조건 뭐에 속하냐 하면은 조동사에 속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뒤에 과거분사 pp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have가 가지다 먹다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빈도부사는 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인트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다시요. 조동사와 비동사 뒤에 들어가고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have나 has 뒤에 만약에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가 딱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얘는 조동사 취급을 한다고요. 근데 얘가 가지다 먹다의 의미를 가질 때는 임마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볼게요. I have a 피자 해봅시다. 나는 피자를 먹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빈도부사를 넣는다면 얘는 여기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always. 아시겠습니까? 얘는 가지다 먹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현재 완료, 즉 have 다음에 과거분사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빈도부사의 일반 동사는 이렇게 앞에 들어간다 하는 거 이런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쭉 볼게요. 자, 보기에 they go to church on Sundays 하니까 일요일마다 항상 교회에 간대요. 그러면 go는 일반 동사에 속하니까 always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go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 always Mrs. Kim is kind인데 여기 비동사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자리에 always가 들어가야 되니까 Mrs. Kim is always 그 다음에 kind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2번은 do you surf the internet 합니다. 너는 인터넷을 검색하니? 그러면은 종종 하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surf가 일반 동사니까 그러면은 do you often surf the internet?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음표까지 써주셔야 되겠죠? the interne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Shirley는 tries to smile 합니다. try 요것도 일반 동사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 always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tries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hirley always tries to smil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4번은 지금 have가 들어갔는데 have 뒤에 taken이랑 과거 분사가 보이죠. 그럼 얘는 뭘로 취급해야 돼요? 조동사 취급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I have never taken 그 다음에 on airplane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나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This street is crowded 합니다. 자, 이 거리는 붐빈다. 여기서는 sometimes는 비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때때로 붐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안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자, 6번에 Tom is at home after 8 o'clock. 8시 이후에 탐은 집에 있다. 근데 never가 들어가면 결코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Tom is never at home after 8 o'clock. 이렇게 되는 거고요. 7번 It is foggy in London 합니다. 런던은 안개가 낀다. 그럼 often도 빈도부사. 그러면 비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It is often foggy in London.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8번은 You can have a headache 하는데 여기서는 can 조동사 나왔죠. 쌤 have도 있는데요. have 뒤에 pp가 안 돼 있죠. 과거 분사.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동사 취급이니까 얘는 sometimes는 can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you can sometimes have a headach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9번 He finishes his work on time. 그는 그의 일을 제때에 끝낸다. never가 들어갔으니까 결코 끝내지 않는다. finish는 일반 동사다. 그러면 he never finishes his work on time.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0번 I go to the French restaurant. open 빈도부사. go 일반 동사. 그러면 I open go to the French restauran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11번 My school starts at 8:30. 자, 내 학교는 8시 반에 시작한다. Usually 일반 동사 starts 나왔죠? 그럼 my school usually starts at 8:30. 자, 그 다음 What do you do on weekends 합니다. 자, 여기서는 do you do 했는데 여기서 do는 지금 뜻이 없는, 즉 일반 동사 의문문 쓸 때 그냥 집어넣는 do고요. 여기에 do가 뭐뭐 하다 do예요. 그럼 얘가 일반 동사 뜻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얘 앞에 빈도부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이렇게 됩니다. 이건 따로 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We will remember you. 이렇게 들어가요. We will remember you. 자, will 하는 조동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요거는 always는 will 뒤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따로 쓰지 않을게요. 14번 마찬가지. She walks to school sometimes 했는데 sometimes도 마찬가지 빈도부사. 그러면 어디 앞에 들어가야 돼요? walks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she sometimes walks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newspaper is delivered at 7 합니다. 여기서는 비동사 is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usually 요거는 비동사 뒤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 you can count on me 했으니까 always는 여기에 요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 내용은 to와 either에 대한 이야기인데 to와 either는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일단 to와 either이 또한 역시의 뜻으로 가질 때 to는 긍정문에서 either는 부정문에 쓰인다. 그러면은 어느 문장에 not 들어가 있으면 그건 either가 답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냥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내려가 볼게요. 아,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to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지금 형용사 앞에 들어가는 to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너무라는 뜻으로 가지게 되는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은 적으세요. 부정의 의미. 그러니까 나는 숙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일까요? 안 좋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안 좋다는 얘기. 아시겠죠? 숙제가 너무 많아서 나 짜증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practice 7 바로 가볼게요. 1번 뭡니까? couldn't 바로 나왔죠? either.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떨어졌대. 나도 떨어졌대. 근데 이거는 긍정어야. to. 선생님 떨어진 거는 부정 아닙니까? not이 없잖아요. not이 있나 없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not이나 never 이런 것만 확인하면 돼요. 3번 I didn't 부정어 나왔죠? either. 그 다음 I studied math. David studied math too. 나는 13살이야. 나도 13살이야. too. 나는 걔 안 가지고 있어. 존도 걔 안 가지고 있어. either. 그 다음 마이크는 그 동아리 가입했대. 나도 그 동아리 가입했대. too. 나는 집에 머무르지 않을 거야. 그들도 집에 머무르지 않을 거야. 부정어 either. 그 다음에 그는 수영할 수 없어. 나도 수영할 수 없어. either. can't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 10번 볼 필요도 없죠 지금. 이것도 didn't 들어갔으니까 either. 요게 답이에요. 그 다음 11번 We could find a way.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 그들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 그러면은 긍정어니까 요거는 to. 그 다음에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too. I don't like the dish. 나는 그 요리 좋아하지 않아. 그들도 그 요리 좋아하지 않아. 부정어 either. 나는 서울 출신이야. 나도 서울 출신이야. too. 나는 펜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 그녀도 펜 갖고 있지 않아. 부정어 either. 나는 준비됐어. 너가 아빠도 준비됐어. 긍정어죠. to. 그 다음에 나는 네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 나도 네 말 잘 들을 수가 없어. 부정어 either. 그 다음에 그는 호러무비를 좋아한대. 나도 호러무비를 좋아한대. 긍정어 to.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well. 굿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고 well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well은 건강한 또는 몸이 좋은의 의미를 가질 때는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로도 쓰인다 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얘기할 내용은 없어요. 바로 가볼게요. 자, 굿이랑 well 중 알맞은 것을 쓰래.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대. 지난밤에 잘 잘 수 없었다가 맞아요? 좋은 잘 수가 없었다가 맞아요? 잘 잘 수 없었다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well. 2번 It's good to see you. 당신을 만나게 돼서 좋대. 자, it's의 to가 비동사야. 그럼 비동사 뒤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good. good. 자, 몇몇 외국인들은 김치를 먹는데 좋은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죠. well. 자, 그 독서 동아리는 우리에게 좋았다. 좋은. 좋았다가 맞아? 잘이었다가 맞아? 맞죠? 이거 굿이죠. 그 다음에 나는 희망합니다. 네가 곧 잘 되기를. 좋은 되기를. 잘 되기를. 뭐가 맞아요? 이거는 well이 맞죠? 이거는 잘 되기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여기서 well이요. 일단 형용사로 쓰인 게 맞고요. 건강한, 네가 곧 좋아지기를,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들을 모른다. 좋은 모른다, 잘 모른다. 잘. well. This is a more place. 자, 나왔고 명사 들어갔어. 그럼 이 자리 들어갈 위치는 뭐야? 형용사잖아. 그래서 이거는 good. 그 다음 I'm a 머시기 페인터. 나는 잘 화가이다, 좋은 화가이다. 좋은 화가이다. 그의 영어 실력은 매우 잘이다, 매우 좋다. 이게 또 건강한 이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good. 그 다음에 너는 시험에서 좋은 했다, 잘했다. 잘했다. well. 세호는 프랑스어를 매우 좋은 말한다, 잘 말한다. 잘 말한다죠. 그래서 그것도 well. 내 시험 결과는 좋았다, 잘이었다. 아니, 내 시험 결과 건강했다 하면 이상하잖아. 맞잖아요. 그죠? 시험 결과 갑자기 근육질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good. 너의 자켓은 너에게 좋아 보인다, 잘 보인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이 look이라는 단어가 뒤에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굿이에요. 그 다음 나는 읽을 수 없다. 안경이 없이는. 잘 읽을 수 없다. 좋은 읽을 수 없다. 잘 읽을 수 없다지.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SS5 타동사 부사일에 들어가는 건데요. 타동사 부사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타동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뒤에 목적어 명사, 즉 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목적어 명사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가질 수 있는 동사. 이걸 보통 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3800제 책 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부사 단어 계열들은요. 대부분 전치사 단어들이 한 번씩 나와요. 뭐 on, off, 뭐 away 뭐 이런 종류의 등등등 단어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요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요. 뒤에 것까지 연달아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동사 단어가 들어가고 부사 단어가 같이 이렇게 쓰일 때 그럼 목적어가 이제 어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목적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요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요 뒤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명사, 즉 A에도 들어갈 수 있고 B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예문에 나오지만은 뭐 TV를 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V 켜다, turn 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turn on에다가 TV를 만약에 넣는다 합시다. 뭐 더는 생략할게요 그냥. 자, TV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turn on 그 다음에 TV 이렇게 들어가도 말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V를 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시겠죠? 그런데 TV가 대명사로 바뀌게 되면 뭐죠? it이죠. it.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turn on it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turn it on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명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대명사는 무조건 여기에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게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뜻도 물론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잘 기억을 해놔 놓으시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내가 234까지만 내가 일단 찍어 놓을 거예요. 자, 찍어 놓을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가서 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단어 뜻들은 나옵니다. turn on, turn off, 키다, 끄다, 그 다음 put on, take off, 입다, 벗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try on 하는 말은 입어본다. 보통 옷가게 매장에서 한번 입어보고 살지 말지 결정할 때 try on, 한번 시도해본다, 한번 위에 걸쳐본다 이런 얘기고요. pick up 하는 표현은 뭐뭇을 찝다, 집어들다, 뭐 집어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throw away 하는 말은 버리다 뭐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외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throw away, 버리다, 뭐 bring back, 뭐 돌려주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나씩 다 써버릴게요. 말 나온 김에. 자, turn in, 제출하다. 적으세요. 제출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turn down, 거절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ut up, 미루다. 이건 동명사 그 목적으로 가진 동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ut down, 이건 아래로 내려놓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려놓다야. 그 다음에 put away, 이건 away가 밖으로거든요. 이건 치워버리다. 쓰레기를 치우다 할 때 put the trash away 또는 put away the trash 이렇게 되는데 trash를 is로 바꾸게 되면 put it away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ut together, 결합시키다, 함께 놓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give up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give away, 내주다 또는 기부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arry out,
carry out 수행하다 또는 실행하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all up 전화하다 어디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ll up 취소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쓸게요. write down 적다 또는 뭐 기입하다. 그 다음에 fill out 뭐뭇을 채우다. 여기서 채운다 하는 말은요, 어떤 양식 또는 서식 이런 게 있어요. 양식 서식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이력서 아니면은 뭐 저기 뭐죠, 그 동사무소 가서 뭐를 신청하는데 이걸 좀 써주세요 할 때 어떤 양식 폼이 있잖아요. 그 폼을 이제 기입하다 채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idy up 깔끔하게 정리하다. 요런 등등등의 뜻들도 다 기억을 해놔 놓으시면 돼요.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네 둘 사이에 그리고 얘네 뒤에는 명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네 사이에는 무조건 대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큰 포인트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코트를 뭐 해라 입어라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on이 들어가야 되겠죠. on. 자, 극장에서는 네 폰을 어떻게 해라? 꺼라. 그래서 이거는 off. 그 다음 my brother 내 남자 형제는 그의 새 정장을 입어봤다. 그러면 on. 그래서 불러줬다 지금. on, off, on. 됐죠? 그 다음 I saw people throw their garbage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쓰레기를 뭐하는 걸? 버리는 것을 봤다. away. 그의 삼촌은 역에서 존을 태울 것이다. pick up. 그죠? 자, do you bring the book to Jim? 너는 짐에게 그 책을 갖다 줬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돌려줬니? 이거는 bring back. back입니다. You should take your shoes here. 여기에서는 네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take off. 이렇게 되고요. 8번 Why 어디 갔나 이거? Why don't you try this shirt? 그러니까 이 옷을 그러면은 입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on. I brought the money. 나는 그 돈을 brought back. 돌려주었다.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I turned your computer to find the file. 자, 파일을 찾기 위해서 너의 컴퓨터를 나는 켰다. 그러면 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보세요. 타동사, 대명사, 부사의 어순으로만 가능하다. 요건 무조건 이렇게만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명사인 경우라면은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된다 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의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건 사실은 동사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단어 공부하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can you turn on the radio? turn on it.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가능하다? 아니죠. 하나만 됩니다. turn it on. 그래서 이거는 turn on the radio. Will you try on them? try them on. them은 대명사죠. turn off it, turn off the alarm. 요거는 알람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맞죠. turn it off가 맞죠. turn it on. 아니 여러분들 그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한 노래 들어보면 처음에 시동키로 turn it on 이렇게 나오거든요. turn it on 그거예요. get it on, put it 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답이죠. 5번은 threw away her hat. 선생님 헐 대명사 나왔는데요. 모자에 포인트를 두셔야죠. 소유격은 무조건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격 뒤에 명사에 포인트를 둬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가 맞는 거죠. 그 다음 6번 turn off it. 아까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turn his raincoat off. I'm going to bring back them. bring them back. bring them back. 왜? them은 대명사니까. 그 다음 8번 put on her necklace. 요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I couldn't turn it on. 나왔죠. turn it on. 난 그것을 킬 수가 없었어요. 10번 Don't throw away them. Don't throw them away. Throw them away. 이게 맞는 겁니다.
11번은 give up이라고 나왔는데 give up. 그를 포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가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12번은 write down 이렇게 들어가니까 write down, write her name down 요게 맞는 겁니다. 이건 write it down이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됐죠? 자, 여기까지 내가 일단 영상을 찍었고 뒤로 넘어가게 되는 의문부사부터 시작하는 요 내용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의문부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how, where, when, why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써주면 되는 거고 how 같은 경우는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부사가 같이 얹혀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는 235부터 24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는 거 이게 숙제인데 오늘 수업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형용사 그 부분을 내가 영상으로 숙제를 내면 부사는 아마 그 다음 주 낼 때 아마 되지 않을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씩 진도 나가는 거에 좀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일단 진도 나가는 거 봐서 일단 그 분사란다. 분사죠. 분사 끝나고 나면은 뒤에 전치사 부분을 오늘 내가 건드리도록 할 겁니다. 마칠게요.